안녕하세요. 우리건설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시리즈 첫 시간인데요. 명칭은 현장 개설 순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현장이 생기는 과정, 일반적으로 집 앞에 이제 현장 생기는 거 보셨을 텐데, 어느 날 펜스 치고 컨테이너 조립해서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땅 파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보이는 펜스나 컨테이너 이거 말고도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이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주제가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어떤 순서가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고, 담장 설치하고 사무실 짓고 이런 보이는 행위 이런 거 말고도 착공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는데 주변에 좀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한다거나, 방음 시설이나 차량의 흙을 닦아내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현장에 일을 하려면 이제 전기나 물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입주하시려는 분들한테 상품을 미리 좀 보여주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동시에 이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현장의 초기 단계에는 굉장히 좀 바쁘고 할 일이 많은 그런 시기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씩 좀 말씀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며 왜 필요한 건지 현장 개설 순서라고 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천 가구 들어서는 큰 현장이나 단독주택 하나 짓는 그런 현장이나 줄기는 같다고 이제 보시면 되니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나 순서 이거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 빠르게, 올바르게,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일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개설 순서, 오늘 첫 시간으로 현장에 임시로 짓는 사무실, 보통 지금 사진처럼 2층으로 짓는 경우가 많죠. 저 박스 하나가 높이 2.5m, 폭 2.5m, 그리고 길이는 12m, 9m, 6m 이제 이렇게 다양합니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요. 사진은 제가 있었던 현장에 가설 사무실 짓는 모습인데, 하나씩 싣고 와가지고 트럭으로 이제 싣고 와요. 싣고 와서 크레인으로 레고 조립하듯이 저렇게 하나씩 떠서 조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사무실 내부 모습이고요. 저 상태에서 이제 장판 깔고 책상과 의자, 복사기 이런 거 이제 설치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까 보셨던 그 가설 사무실 짓는 사진의 1층 평면도입니다. 1층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식당, 그리고 밥 해주시는 분이 기거하시는 참모방, 그리고 안전교육장, 시험실, 화장실 이런 게 이제 배치가 돼 있었어요. 식당은 쌀이나 반찬거리 같은 부식차가 거의 매일 드나들죠. 그래서 무거운 거 싣고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나르려면, 그래서 당연히 이제 1층에 있어야 되고요. 식당이 있으면서 밥을 해주시는 분이 기거하는데, 현장은 보통 7시에 근로자들과 함께 몸을 풀면서 안전 체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직원들은 보통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오죠. 6시 반, 6시 이때쯤 나오는데, 그 시간에 이제 밥을 먹으려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4시 정도쯤에는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제 밥을 차려서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날 귀가하시는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전교육장도 보통 1층에 있는데, 안전교육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제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 맨 처음 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혈압도 재고 건강검진, 간단한 건강검진도 좀 이제 하면서 일을 하기에 적당한 분인가 아닌가 이제 체크도 좀 하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이제 거기서 맺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 현장에 지금 진행되는 공정이 뭐이기 때문에 위험한 장소가 뭐고, 일을 하면서 특히 이런 것은 안전수칙을 좀 지켜줘야 된다, 이런 맨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제 안전교육을 하려다 보니 1층에 이제 보통 그렇게 안전교육장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실, 이게 뭐 하는 장소냐면 1층에 있어야 되는데, 주로 이제 현장에서 타설하는 레미콘이 일정한 강도 이상을 발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도면에도 나와 있고, 우리의 레미콘 강도는 얼마 이상이어야 돼, 이런 이제 규정이 다 돼 있는데, 그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 그 강도를 발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끊임없이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진처럼 높이가 딱 30cm인 저 시험체, 이걸 뭐 공시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걸 일정한 레미콘의 양이 들어올 때마다, 타설하는 양이 일정하게 될 때마다 저 30cm짜리 공시체를 만들어서 굳힙니다. 양생을 시킨다 그러는데, 이렇게 양생을 시키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28일 강도, 2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했던 그 강도가 나오는 레미콘인지 아닌지 이걸 합니다. 그럼 저 공시체가 거의 뭐 수백 개예요. 저 무거운 저거를 1층에 아닌 층에다가 두어서는 뭐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으니까 시험실도 당연히 그래서 1층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건 이제 2층 평면도인데요. 뭐 회의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여름철에 좀 씻으라고 샤워실, 그리고 체력 단련실. 저희는 탁구장을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뭐 현장마다 당구장 갖다 놓는 현장도 있고요. 뭐 그건 다릅니다. 저희는 탁구를 그래서 직원들하고 많이 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감리 사무실, 화장실 이렇게가 이제 있었고, 이건 3층인데 우리 직원들의 사무실이고요. 제가 있었던 소장실, 총무실, 또 그쪽 옆으로 이제 탕비실, 뭐 손님 오면 커피 대접하느라고 음료수들 넣어놓고 냉장고 넣어놓고, 여름에는 저 냉장고에 물수건 차갑게 얼려놔서 직원들 현장 돌고 나왔을 때 시원하게 좀 얼굴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저런 가설 사무실에 숙소까지도 배치하기도 했었는데, 뭐 지금은 오지에 있는 현장 뭐 그 정도만 일부 직원용 숙소를 함께 짓기도 하고, 웬만하면 다 숙소는 없이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합니다. 네. 자, 또 볼까요? 지금 이 사진은 굉장히 넓은 현장이죠. 저렇게 이제 보통 현장은 주변에 벌판인 곳이 이제 많은데, 저렇게 벌판인 곳에 이제 짓습니다. 지으면 현장이 뭐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통 차로 출퇴근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시나 6시 반까지 오려면 또 보통 힘들잖아요. 그렇게 일찍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뭐 1인 1차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또 있어야 돼요. 현장 사무실 짓고 그 앞쪽에 진입로가 가까운 곳에 현장 사무실 짓게 되고, 현장 사무실 바로 앞쪽으로 직원용 주차장까지 이렇게 있을 만한 부지가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 이런 용도를 다 수용할 만한 넓은 장소가 이제 확보되는 곳에 가설 사무실을 짓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저 넓은 곳에 그 한쪽에 이렇게 진입이 쉬운 곳에 보통 사무실을 이제 짓게 되죠. 부지 자체가 넓고 평탄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이런 사무실의 용도를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넓은 장소가 이제 확보가 되어야 하지만, 뭐 다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넓고 좋은 조건만의 현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처럼 경사지에 이제 진행되는 현장은 부지가 이제 협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넓은 사무실 공간, 거기다가 뭐 주차장 공간까지 이렇게 확보하기가 굉장히 뭐 어려운 그런 곳이 또 많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우리 현장의 가설 사무실 사진인데, 도저히 면적이 나오질 않아 가지고 2층으로 넓게 지을 수가 없어서 좁게 3층으로 지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층에는 식당과 시험실, 2층에는 회의실, 3층에는 우리 직원 사무실, 이제 이렇게 이제 쓰기 위해서 3층으로 이제 지었는데, 가설 건물은요 임시로 설계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용도예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라고 하는 필증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그래서 저 가설 건축물은 일정 기간 이내로만 존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3년. 3년 이내로 존치를 해야 됩니다. 3년이 넘을 때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검토를 받아오라고 그렇게 또 관할 공무원이 요청을 했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설 건물을 구조적으로 뭔가 안전하다 불안정하다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례가 있는 거가 아니고 그 부지 하나하나마다의 강성을 계산을 할 수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못하다를 구조기술사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별도의 내부에 뭐 기둥도 좀 보강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에 보면 인양용 구멍이 있습니다. 저 구멍을 1층과 3층 컨테이너의 구멍을 서로 연결을 했던 사진이에요. 와이어로 꽉 잡아줘서 이렇게 귀퉁이마다 저걸로 이제 연결을 해서 강풍이 불어도 안전하게, 뭐 구조 검토를 받고 말고 하는 것도 뭐 그렇지만 저 지역이 꽤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조금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특별히 조금 더 보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철거할 때까지 진짜 안전하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 컨테이너를 3층으로 올리실 때는 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3층 바닥에 나와 있는 구멍과 1층 천장에 나와 있는 구멍을 서로 아주 튼튼한 와이어로 저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 가설 컨테이너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전할 수 있었다. 요 얘기 좀 특별히 더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저기 지붕에 스티로폼 잔뜩 이제 올려놨잖아요. 저걸 어떻게 할 거냐면 지붕에 쫙 펼쳐서 깔고요, 그 위에 방수포를 덮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수포를 덮는 이유는 지붕에 비가 새지 말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방수포를 쫙 깔고 와이어로 당겨서 스티로폼이 날려가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도 이제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저 컨테이너가 철 깡통이잖아요. 여름에 뭐 엄청 덥습니다. 단열이 거의 뭐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데 저 지붕에 그나마 스티로폼을 저렇게 깔았더니 그나마 나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부 다 저렇게 2층으로 하든 3층으로 하든 맨 위에 지붕에는 이렇게 스티로폼을 깔고 방수포를 덮어주는, 그렇게 이제 합니다. 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방수포를 덮고 나서 저렇게 와이어로 X자로 쭉,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X자로 다 당겨 놔서 날아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 위에 스프링쿨러 시설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현장은 너무 더운 곳에서는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나마 천정으로의 어떤 직사광선에 의한 열 차단 효과가 굉장히 좀 좋아서 비교적 쾌적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컨테이너다 보니까 또 하나 단점이 다닐 때 굉장히 꿀렁꿀렁 됩니다. 이렇게 단단한 바닥이 아니다 보니까 꿀렁꿀렁 돼요. 그래서 오래 있으면 멀미하는 느낌까지 날 정도로, 당연히 어떤 가설 건물이니까 좀 좋은 환경일 수는 없겠죠. 3층으로 지을 수 없을 만큼 또 협소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던데, 그러면은 현장에 지을 수가 없을 경우도 많아요. 인근 상가로 가야 됩니다. 인근 그 현장 주변에 상가 건물에 임대 내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 돌아다녀야 되는데, 아침, 저녁, 점심 계속 다녀야 되는데, 현장 점검하고 품질 점검하고 안전 점검하느라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데 불편하죠.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사무실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해서 작업 지시도 받고 해야 되는데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무실이 현장 내에 없으면 현장 품질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가설 사무실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인데 측량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정확한 부지의 경계가 어디냐, 내 땅이 어디서부터냐, 이런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내 재산권도 형성이 되고 현장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공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건데, 그런 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